2014년에는 세계에서 굵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최근 회원국이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침공하여 강제 병합한 이후로 러시아가 친서방에서 반서방이 국가로 바뀌게 됐고,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이었던 상하이방위 보시라이가 숙청됐고, 그 후 홍콩에서는 우산혁명이 2014 홍콩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이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서방에 협조적인 공급망을 담당해온 신흥 국가들이었다면 2014년 이후로부터는 반석간 서방에 의한 견제의 대상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도시였던 홍콩과 상하이의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과 상하이를 떠나 한국으로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이 급격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자본주의의 꽃으로 평가받는 금융 분야입니다. 국토전략기업이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던 부산의 자성대 앞바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성대 앞바다에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유엔국제연합에서 자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성대 바로 뒤문 연동에는 충격적인 규모의 금융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홍콩 상하이의 금융기능을 송두리째 이전하기 위한 금융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과 상하이의 국제금융도시 지수 랭킹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부산 금융도시 프로젝트로 인해서 부산의 금융도시 지수 랭킹은 2012년 3월 기준 2년 만에 28단계나 상승해서 34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서울이 14위, 부산은 15위에 랭크되면서 부산이 급격하게 상위권 도시로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 인도의 구자라트, 중국 베이징의 항만 도시 텐진, 그리고 태국의 수도 방콕까지 뛰어넘은 상황으로 점점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중앙당국의 2달이 넘는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 정책 결정자들은 큰 패닉을 겪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었던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기억되고 있고, 현재 상하이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상하이가 아닌 제3구,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되는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사건에서도 미국 뉴욕타임즈 아시아 태평양 담당 사무소는 홍콩을 거점으로 두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이외에도 유럽계 대형 제약회사들 역시 속속 한국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중화권의 글로벌 도시들이 점점 글로벌 금융자본에게 외면받는 주요 원인 중에는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에 의해 유린당했던 역사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극심한 외세 배척에 대한 정책이 많아 서양인들은 크게 당혹하고 있습니다. 이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구 열강의 침입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 역시 배후에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열강이 중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서구권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의 주인이 중국으로 송환 구금되어 실종된 상황이 벌어질 뿐 아니라 홍콩이나 상하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서양인들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친서방 분위기는 서구의 금융기업, 다국적 기업들에게 친서방적인 한국의 사회 분위기를 좋은 요인으로 꼽습니다. 국제 금융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이나 국책한 서방 국가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프랑스가 한국을 침략했던 병인양요 사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을 이긴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를 하며 대서특필을 하면서
동양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서구에 확산된 계기가 되면서 황화론 즉 동양인들이 서구에 무기를 입수하거나 동양의 국가들이 새로운 서구식 함대를 건설하여 서구를 지배할 것을 걱정하는 공포증이 유럽이나 북미권의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양에 대한 공포증 황화론으로 인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분열되었던 서방이 연대하여 오히려 중국 청나라를 공략하는 계기가 됐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하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유럽 등 서구의 식민지화를 면한 나라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과는 다르게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 상황입니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도 서구의 식민 지배를 면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패전한 이후로부터는 현재의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매우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함락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시로서 서방에 대한 호의감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특히 부산은 최근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국제금융그룹의 이전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항로의 중심 거점은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이나 홍콩이 중심 도시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와 중동 항로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미의 LA, 롱비치 터미널과 아시아 상하이 닝보 저우상을 이어주는 항로가 세계 최대의 물리학만으로 떠오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동아시아 베링해협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정학적 위치는 다름 아닌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상하이 일본열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찻길로도 향후 유럽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물류 중심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에 물류가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업 등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고 무역사무소 등이 개설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현재 부산은 자성대 앞바다의 유엔의 상도시 그리고 문현동의 거대한 금융도시 그리고 남박분이던 낙동강 삼각주 일대에는 거대한 스마트시티 부산 신항만이 속수관공되고 있고, 그리고 부유층의 터전으로 자리잡아가는 수영만 해운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공항 예정지로 급부상 중인 가덕도 일대에서는 부산 일대가 홍콩 상하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로서 점점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산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제학교 등의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겪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해상철도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의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지역 일대는 해양성 기후의 특성과 온대 기후의 특성이 있어 기후 환경이 아주 우수해 미국의 첨단 산업이 꽃피우는 미국의 선벨트와 같은 지역으로 IT 첨단 산업 등의 기능이 유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 1000만급 대도시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밀도가 높은 인구 1000만급 대도시 즉 메가시티에서는 특허의 출원 건수가 높고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인재를 유치하고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 한 곳만 10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새로운 인구 1000만급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홍콩 상하이에서의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뿐 아니라 기업 입지의 매력도 역시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